네, 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2014년 1회 과목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기계 연력학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가 되네요. 저온실로부터 46.4kW의 열을 흡수할 때 10kW의 동력을 필요로 하는 냉동기라고 했어요. 냉동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냉동 효과라는 말이 있죠. 냉동 효과를 구하는 공식을 다른 말로는 COP라고 합니다. COP. COP는 E를 갖다가 냉동 능력 기준을 E를 따져야 됩니다. 1과 관계되는 일이니까 W 1분의 열량 이렇게 표시합니다. 원래는 Q분의 W인데 이거는 냉동 사이클은 역카르노트 사이클이기 때문에 카르노트입니다. 노트 사이클이니까 이렇게 COP는 W. 따라서 W분의 Q로 구하는데 이 W는 바로 뭐냐 하면은 압축기 1이 됩니다. 압축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Q라는 것은 냉동 증발기 열량이 돼요. 증발기 열량.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압축기 1분의 증발기 열량으로 해서 구하는 게 바로 냉동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저온실로부터 46.4kW의 열이라고 했죠. 열을 흡수해서 10kW의 동력 2를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바로 압축기 1이라는 것은 10kW고요. 46.4가 열이 됩니다. 그래서 10kW 대 10분의 얼마가 돼요? 압축기 1이 동력이 1이에요. 그 다음에 열 10분의 46.4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히 문제를 풀 수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성적계수 또는 성능계수 COP라고 냉동효과 압축기 1분의 증발기 흡열량 증발기 흡열 능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교축작용이라는 스로틀 프로세서에서 과정에서 상태와 최종 상태 엔탈피는 어떻게 돼요? pH 산도를 봅시다. pH 산도에서 저압과 그다음에 고압이 형성이 되고 팽창변, 여기 팽창변이에요. 팽창변. 압력은 엔탈피는 여기 1, 2, 3, 4 하면은 엔탈피는 H1 이꼬르 H4 이렇게 돼요. 엔탈피 같죠? 팽창변 쪽에 엔탈피는 교축작용은 바로 팽창변이 바로 교축작용입니다. 무슨 작용? 교축작용. 교축작용이 일어난 팽창변의 4번과 1번의 엔탈피는 어때요? 같다는 거죠. H1 이꼬르 H4. 그래서 최종 상태로 보면은 같다는 말이 됩니다. 엔탈피는 최종 상태에 처음 상태의 H4 이꼬르는 뭐야? H1 이렇게 해서 엔탈피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교축 상태에서는 엔탈피가 같다. 엔탈피는 같고 또 온도도 같죠. 온도도 같은데 이 점과 이 점에 사실은 온도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교축이 일어나는 처음과 끝에 교축은 온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대신에 압력 차이도 있죠. 압력 차이도 있고 온도 차이가 있고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여기서는 교축에서는 델타 S라는 엔트로피는 0보다 크다.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러나 뭐다? 엔탈피는 같다. 이렇게 2번 문제. 3번 문제. 500W의 전열기로 4kW의 물을 20도씨에서 90도씨까지 가열했다고 했어요. 가열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열. 몇 분이 소요되는가? 우리가 이거는 1kWh라는 것이 1kW는 얼마예요? 1kJ/s 이렇게 돼요. 1kW는 1kJ/s라고. 그러면 요 세카는 분 뭐가 되니까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1kWs는 얼마예요?
1kJ, 1kW 세카는 1kJ이 되죠. 그러면은 1kJ에 열을 하는데 500W의 전열기라고 했어요. 500W 전열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킬로와트로 풀면 0.500W는 0.5kW가 되죠. 킬로와트. 킬로와트 아워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시간당으로 풀어줘야 되는 무료 비율을 구하라. 시간당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킬로와트 세카가 1kJ이라고 그러잖아요. 1kW 아워는 1세카는 3600분의 1 아워가 되죠. 그래서 1kW에 3600분의 1 아워 이꼬르는 1kJ이 돼요. 그래 1kJ에다가 1kW를 이렇게 하면은 1kWh는 얼마가 돼요? 3600kJ이 되죠. 1kWh, kWh는 3600kJ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위 자체를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따라서 0.5kW라고 하면은 3600이에요. 3600 잘못했어. 3600 1kWh는 3600 1kWh가 3600kJ이 되네. 1kWh가 얼마다? 3600kJ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전열을 0.5kW라고 하면은 이걸 갖다가 kJ per hour로 열량으로 바꿔라 합니다. 열량 Q는 얼마이나요? Q 이꼬르는 Q는 kJ per hour로 바꿔야 되겠죠. kJ per hour로 바꿔. (1세카는) 3600분의 1 hour. kJ per hour라고 하는 kJ per hour는 1kW 곱하기 H는 3600kJ이 되니까요. 그러면 kJ per hour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Q는 어떻게 나온다? kJ per hour가 됩니다. kJ per hour로 바뀌어요. 그럼 kJ per hour로 바꾸려면은 Q가 0.5kW에서 0.5kW 곱하기 얼마가 돼요? 3600이 돼야 되겠죠. 3600. 왜 그래요? 여기서 보면 되죠. 1kWh가 kJ per hour로 바꾸려면은 3600kJ이 되고요. 1kW는 이걸 곱하면 1kW는 3600kJ per hour가 되죠. 1kW가 얼마다? 1kW는 3600kJ per hour가 되니까 이게 여기다 이제 우리가 kJ per hour로 바꾸려면 3600을 곱해야 줘야 돼요. 1kW가 3600kJ per hour이기 때문에 3600을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Q를 구할 때는 단위 시간당 kJ로 구하는 이걸 모르면 이거 못 풀어요. Q는 0.5kJ per hour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몇 분이 소요되는가라고 했어요. Q는 전열기로 4kg의 물을 20도씨에서 90도씨까지 Q는 MC 델타 T라는 식이 있죠. 델타 T. 여기다 또 집어넣어야 되겠죠. M은 4kg이고요. 그 다음에 물을 비열비가 얼마가 보세요. 물의 비열이 4180 줄 per 킬로그램도 K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킬로줄로 바꿔야 되겠죠. 이게 Q가 kJ per hour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4180을 4.18로 바꿔야 되겠죠.
이걸 뭘로 바꿔야 된다? 4.18 kJ per kg 도 K로 바꿔줘야 돼요. 이 비열이에요. 왜? 1000으로 나눠줘. kJ로 바꾸려면 주를 kJ로 바꾸면서 4.18이 되죠. 그래서 요게 MC가 얼마다? 4.18이 되고, 온도 델타 T는 20에서 90도 실은 90-20이 돼서, 그렇죠? 90-20. 델타는 7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면은 이게 얼마 나온다? 이게 1170이 나오죠. 킬로줄 단위가 킬로줄이 나온다. 자, 시간당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시간당으로 물의 비열이. 그럼 요 놈에서 요 값이 얼마나? 이게 바로 Q1이라고 하고, 여기 Q2라고 합시다. Q1분의 Q2가 되겠죠. 물의 전체 비열 0.5의 물 중에서 20에서 90도까지 가열했을 때 4kg 물을 다시 전열기, 그 전열기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분의 물에서 나가는 Q1분의 Q2는 얼마이냐. 이걸 풀면은 1800분의, 이게 1800이 나오죠. 1170이니까 1800분의 1170이 돼가지고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열량 Q는 바로, 킬로줄 퍼아워 단위로 만들어야 된다. 500W의 전열기는 킬로줄 퍼아워가 되고요. 킬로줄 단위로 맞춰서 풀어주면 된다. 두께 10mm 열전도율이 15W인 금속판의 두 면의 온도가 각각 70도씨 50도일 때 전열면 1m당 1분 동안에 전달되는 열량은 몇 킬로줄이겠는가? 두 개의 전열기 쪽에서 두면 벽면 열전도율에 대한 공식이에요. 열전도율. 벽면 열전도율 공식을 알고 있느냐. 자, 열전도율은 전도 열량이라고 해요. 전도 열량. 열량 Q라고 하면은 Q는 K라는 전열 상수에다가 A에다가 델타 T, T2-T1이라는 온도 차에다가 T2-T1 벽체 T, 두께 T로 나눠주면 됩니다. 벽체 두께 T로 나눠주고 두께 thickness T2-T1 KA 이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K 열전달 면에서의 열전도율이 15죠. 열전도율 K가 15라고 했어요. 15. 그 다음에 단면적 A는 어때요? 두께 T는 10인데 두 면의 온도는 각각 이거이고 1m당 1분 동안에 전달되는 열량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두 면에서 우리가 면 A는 전열량 1m 제곱이죠. 1m 제곱당이라고 해서 전열 면적 이게 1이에요. 1. 단위는 메타 단위로 다 맞춰야죠. 곱하기 두께, thickness가 두께가 얼마인가 봐요. 두께 10mm니까 메타 단위로 바꾸면 1000분의 10이 되니까 0.011m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온도 차이는 70-50. 이렇게 해서 이걸 구해주면은 답 나오겠죠. 구해보면은 1800 킬로줄이 나옵니다. 1800 킬로줄. 자,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냉매 R134를 사용하는 전기압축 냉동 사이클에서 냉매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구간에는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엔탈피하고 엔트로피는 그 기준을 따지면은 우리가 TS 선도를 그려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pH 선도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이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압축 영역, 여기서 압축 냉동 사이클에서 냉매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구간은 어디냐? 1, 2, 3, 4 영역. 자,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영역.
3에서 4로 가면은 엔탈피가 감소하죠. 엔탈피 감소. 3, 4 영역은 엔탈피 감소. 1, 2 영역은 엔탈피 증가. 엔탈피 증대. 3, 4 영역은 뭐야? 엔탈피 감소. 엔탈피 감소. 엔탈피 증가, 엔탈피 감소. 그래서 냉매에서 엔탈피가 감소하는 영역이 바로 엔트로피 증대 영역이죠. 그래서 엔탈피 감소하는 영역이 뭐다? 엔트로피 증가 영역이다. 그럼 이 영역이 뭐예요? 응축 구간이죠. 응축 구간. 이쪽은 증발 구간. 여기 4에서 1은 팽창 구간. 여기는 2에서 3은 압축 구간. 알아두세요. 압축 구간. 자, 엔탈피는 엔트로피하고 어때요? 반대 영역으로. 엔트로피가 증대하는 영역은 엔탈피가 감소하는 영역이고요. 엔탈피가 증대하는 영역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영역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축 구간이 답이 되겠습니다. 바로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영역, 엔탈피가 증대하는 영역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 영역이 됩니다. TS 선도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나요? 3, 4 영역이라면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네요. 이게 TS, 엔트로피 영역이죠. 그래서 아까 3, 4 영역이 바로 이게 엔트로피 증가 영역이다. 엔트로피 증가 영역. 3, 4 영역. 됐죠? 엔트로피 증가 영역은 엔탈피 감소 영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25번, 26번. 절대온도 T1, T2 사이에 두 물체가 있다. T1, T2의 열량 Q가 이동할 때 이 물체가 이루는 개의 엔트로피 변화를 나타낸 시간. T1, T2 물체가 있는데 열량 Q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두 물체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되느냐. T1과 T2니까요. 델타 S는 T분의 D, 델타 Q가 되죠. 델타 Q. 그러면 우리가 T1과 T2 사이에는 델타 Q라고 하면은, 이런 델타 Q에다가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됩니다. 델타 Q는. 다시 말하면은, T분의 델타 Q1 플러스 T분의 T1분의 델타 Q1 에다가 T2분의 델타 Q1에다가 T1분의 델타 Q1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열량 Q는.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 S를 기준으로 해서 S1 이게 델타 S1이 되고요. 델타 S1 이게 델타 S2가 된다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더하면 된다는 거죠. T2와 T2 마이너스 T2죠. T2 델타 T1은 T1과 T2 사이에 어느 게 더 크다 그랬어요? T1이 T2보다 크다 그랬어요. 델타 S1은 결국은 여기 되고요. 델타 S1은 델타 S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T1. T1에서 T2로 열량이 이동한다 그러면은 T1이 온도가 더 높다 그러면은 T1은 열을 주는 쪽이고 T1은 뭐예요? 열을 주고 T2는 열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을 받는다. 그러면 T1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T1.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쓰면은 델타 S 이퀄은 델타 S1 플러스 델타 S2 이렇게. 그럼 Q에 T1분의 Q1 플러스 T2분의
Q2라고 하면은, 요 놈이 뭐예요? 요 놈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요게 플러스, 요게 T는 마이너스가 되고, 요거 마이너스고, T2는 열을 받는 쪽이니까 이게 플러스. 그럼 결국은 T2분의 Q1, Q2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두 물체가 있다. 이게 Q로 이동할 때는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Q로 열이 T로 열량 Q가 이동할 때 T1에서 T2로. 그럼 QQ 같으니까요. T2분의 Q 마이너스 뭐예요? 요거는 마이너스예요. 열을 주는 쪽이니까요. 마이너스 T1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Q로 묶어가지고 보면은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은 Q에 T1, T2를 통분하면은 T1, T2분의 T1 마이너스 T2 이렇게 되는 거죠. Q에 T1, T2분의 T1 마이너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열을 준다, 열을 받는다. 열을 주는 쪽과 열을 받는 쪽. 열을 주는 쪽 마이너스, 열을 받는 쪽 플러스. 됐죠? 마이너스 플러스. 열을 주고 열을 받는다. 근데 열량 Q는 일정하다. Q가 일정할 때. 밀폐된 실내의 실린더 내 기체 피스톤으로부터 기체를 압축하는 동안에 300kJ의 열이 방출됐습니다. 압축 1의 열이 400kJ이라면 내부 에너지의 증가는 우리가 dQ 이꼬르는 du 플러스 PdV라는 식이 있죠. PdV 또는 du 플러스 dW12 뭐 dW 이렇게 PdV는 du 플러스 PdV. 그러면 요거를 적분을 해버리고 여기를 적분하고 여기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해요? Q는 U2 마이너스 U1 U2 마이너스 플러스 W12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이에요. 여기서 요걸 내부 에너지라고 그래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의 증가는 어떠냐? U2 마이너스 U1은 얼마냐? 요거를 풀면은 U2 마이너스 U1 이꼬르는 얼마냐? U2 마이너스 U1은 Q에다가 마이너스 W12 이렇게 되죠? 이걸 구하라는 얘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열을 방출한다 그랬죠? 열을 방출하는 것이 300kJ이고요. 압축일은 400kJ예요. 압축일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열을 방출한다는 것은 열을 흡입한다는 마이너스. 열을 방출하니까 플러스가 되죠. 열을 방출하는 게 300 마이너스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400이죠. 마이너스 4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봐요. 300이라는 게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열을 흡입하는 것은 플러스, 열을 방출하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00에 마이너스 400 하니까 얼마요? 플러스 100 나오죠. 100. 내부 에너지 증가 100kJ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가 있으면은 열과 일과의 관계는 이게 W1, W2, Q1, Q2가 있으면은 열을 방출한다고 하면은 Q2는 마이너스, 흡입한다 플러스, 일을 한다, 일을 하는 쪽 플러스, 일을 받는 쪽 마이너스. 됐죠? 열을 방출한다 마이너스, 열을 흡입한다 플러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28번 질량이 50kg인 개의 내부 에너지가 U가 100kJ이며 개의 속도는 100m/s이고 중력장의 기준이면서 50m의 위치에 있다고 할 때 개의 저장된 에너지는 얼마이냐? 자, 질량의 M 이꼬르는 얼마예요? 50kg이라고 했어요. 내부 에너지가 100이라고 그랬어요. 내부 에너지 U가 100kJ/kg.
기록을 합니다. 걔의 속도는 이때 내부 에너지 이거는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 스몰 u죠. 라지 u는 또 그냥 이며 걔의 속도는 100m/s. 속도 V는 100m/s야. 이 중력장이 기준이라고 했고요. 50m 위치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걔 내에는 위치 에너지와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두 개가 결합된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걔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의 관계를 따져줘야 돼요. 그러면 Q라는 것은 원래 Q 이꼬르는 U 플러스 DU 플러스 DW가 되죠. DQ. Q는 델타 U, U2 마이너스 U니까 플러스 델 W 이렇게 된다고 봐야죠. 델타 U는 그대로 내부 에너지 그대로 두고요. 이 1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는 운동 에너지 1과 플러스 위치 에너지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여기서는 중력장에서 속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 델타 카이네틱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델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1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카이네틱이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중력장에서 걔의 저장된 에너지, 내부 에너지 E는 어떻게 되느냐, 델타 U는 어떻게 되느냐. 단위가 내부 에너지 단위가 여기서 걔에서 내부 에너지가 킬로줄이라고 나와 있어요. 킬로줄. 따라서 이거의 기본 단위는 킬로줄 단위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킬로줄 단위에 맞춰야 돼요. (1줄은) 몇 킬로줄?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줄이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 돼요. 왜? 기본 단위가 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킬로줄로 바꾸려면.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델타 U는 이미 내부에 나와 있고요. 카이네틱 에너지와 이거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거는 뭐? 위치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식이 뭐예요? 2분의 MV 자성의 라지 Q니까요. 2분의 V 자성이라고 하면 되죠. 2분의 V 자성. 라지 U예요. 이것도 라지 U. 2분의 MV 자성에서 M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은 M을 밖으로 빼낸 거죠. M을 밖으로 빼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Q와 스몰 Q와의 관계는 N분의 Q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Q 이꼬르는 여기 질량이에요. MQ가 되죠. 따라서 M을 갖다 고려해서 이 단위 M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MV 자성 2분의 1 MV 자성이 바로 운동 에너지죠. 그다음에 MGH가 뭐예요? MGH가 위치 에너지,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M을 갖다가 공통인수로 잡아낸 거죠. 그래서 M의 2분의 V 자성 플러스 GH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왜? 킬로줄 단위를 우리가 환산해서 킬로줄로 바꾸기 위해서, 줄을 킬로줄로 바꾸기 위해서. 따라서 속도 V는 얼마예요? 100m/s 하니까요. 100m/s 하니까 100의 제곱이 되고요. 중력 가속도 G는 9.8에다가 높이가 얼마예요? 50m라고 했어요. 9.8 곱하기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질량 M은 얼마예요? 여기서. 질량 M 50이죠? 50. 이렇게 해서 우리가
M, 질량 M에다가 이것도 M도 U를 더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M, 스몰 U로 바꾸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전체적인 식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은 M, 라지 Q는 M, U 플러스 M의 2분의 V 자성 플러스 GH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M으로 묶어서 U 플러스 2분의 V 자성 플러스 GH. 여기가 지금 넘어갔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왜 하는지 알겠죠? 킬로줄 단위로, 줄 단위를 킬로줄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9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일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카르노 사이클 열공급은 다음 중 어느 카르노 사이클 하면은 PV 선도에서 이걸 보면 되죠. 두 개의 팽창 단열 이걸 뭐예요? 단열 압축이라고 하고요. 압축. 이쪽은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등온 과정이에요. 그래서 등온 팽창이라고 하죠. 이쪽은 등온 압축이 되겠죠. 이 과정을 알면 되겠습니다. PV 선도에서. 그래서 카르노 열공급은 다음 중 어느 가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가. 열공급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Q1 열량이 들어와서 Q2로 열공급은 등온 팽창 과정에서 이루어지죠. 등온 팽창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열을 공급해서 열을 방열하는 과정은 등온 압축 과정이에요. 알겠죠? 열이 들어와서 열이 나갑니다. 등온 팽창에서 등온 압축. 그래서 등온 팽창이 다 되어 있어요. 29번. 어떤 시스템이 100kJ의 열을 받고 150kJ의 일을 하였다.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열을 100kJ의 열을 받아서 150kJ의 일을 했다 그랬어요. 일에 열을 받아가지고 일이 증가하는 추세죠. 자연계에는 자연계 엔트로피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증가 방향으로 이러니까 열이 일로 되는 과정에서 열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엔트로피 과정은 증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가했다 엔트로피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kg의 공기를 압력 2MPa, 온도 20도C의 상태로부터 4MPa, 온도 100도C의 상태로 변화했다면 최종 최적은 초기 최적의 약 몇 배가 되겠는가? 이거는 최적 변화죠. 공기를 압력과 온도와 최저가의 압력, 온도, 최저가의 관계는 무슨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입니다. 보일-샤를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보일-샤를 압력과 온도와 최적은 보일-샤를의 법칙. T1분의 P1V1 이코르는 T2분의 P2V2 이거예요. 이랬을 때 최종 최적은 어떻게 되겠느냐. 최적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최적에 대한. 최종 최적이 V1 최적과 V2 최적과의 관계인데 최적은 V1과 V2가 있는데 최종 최적은 V2가 되겠죠. 오늘 V2분의 V1은
V2분의 V1, V2를 이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죠. V2분의 V1은 T2분의 P2 곱하기 P1분의 T1 이렇게 되나요? V2를 넘기면은 P2, T1, P1 이거 뒤집으면 되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두면 돼요. T2, P2 요 식이 되겠습니다. 요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T1은 처음 온도, 나중 온도, 처음 압력, 나중 압력 요거를 해주면 되겠죠. 뭐 결국은 우리가 T2 온도가 나중 온도가 100도씨인데 우리가 절대 온도 기준이 273이죠. 273 더하기 100도 여기 T2 온도고요. P2 압력은 어때요? 1kg 공기 압력을 2메가펄스 온도 이거에서 4메가 이게 바로 P2죠. 이게 P1. P2 압력이 4메가파스칼이에요. 단위가 뭐 다 똑같으니까 메가파스칼 단위로 그대로 다 맞추면 되겠고요. 곱하기 또 T1분의 P1 이렇게 해도 되고요. P1 압력은 2메가파스칼이고 T1 온도는 처음 온도가 20도니까 273 더하기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걸 구하면은 우리가 V1분의 V2가 나와요. 그래서 V1분의 V2가 최종적으로 0.673이 나오니까요. V2분의 V1이 0.673이 나와요. 637이 나오네요. 673이에요. 637. 그럼 답이 2번이 되겠죠? 볼샤르의 법칙의 원리입니다. 볼샤르의 법칙의 원리를 이용한다. 서로 같은 단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은 열과 일 같은 단위죠. 보통 킬로줄이라고도 하고 줄 단위, 뉴턴 메타라고도 얘기하고 힘 곱하기 거리예요. 또는 킬로그램 폴스 메타 뭐 이런 게 바로 열과 일이에요. 비 내부 에너지와 비 엔탈피. 엔탈피의 식은 킬로줄 퍼 킬로그램 B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기 B라는 킬로그램당 킬로줄 B 엔탈피. 그 다음에 B 내부 에너지도 킬로그램 킬로줄이죠. 같아요. B 엔탈피와 B 엔트로피는 다르죠. 킬로줄 킬로그램이 B 엔탈피라 그러면은 B 엔트로피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 K가 나옵니다. 뭐하고 비열하고 같아요. 비열과 B 엔트로피는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어요. 3번은 B 엔트로피는 킬로줄 킬로그램 도 K가 됩니다. 퍼 K가 됩니다. 온도 300도씨 300K 100kPa 상태의 공기 0.2 kg이 완전히 단열된 강체 용기 안에 있다. 패드에 의해요. 외부의 공기에 5kJ의 일이 행해진다. 최종 K는 얼마인가? 온도 K는 얼마인가? 단 공기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이 나와 있죠. 우리가 정압 비열은 CP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정압 비열이 얼마냐? 1.0035 kJ per kg 도 K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적 비열 CV가 0.7165 kJ per kg 도 K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온도는 300도 K에서 압력이 온도와 압력, 온도 T와 압력 P와 정적 정압이 나와요. 공기가 완전히 단열된 강체라 그랬어요. 단열된 강체 용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단열 강체 용기라는 말이 이게 바로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체에서의 온도 압력은 이때 최종 온도는 얼마인가? 공기 5kJ의 1이 행해진다. 됐다. W12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은 CP-CV 이꼴은 R이라고 하고요. CP-.
또 우리가 CV는 K-1분의 R이 되죠. K-1분의 R. 또 CV분의 CP는 K라고 해요. BRB K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KCV 하면은 바로 CP는 뭐다? KCV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CV가 K-1분의 R이라면은 CP는 얼마냐? K-1분의 KR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알아줘야 돼요. 이게 정합과 정적 비열의 CV분의 CP는 K라는 비열비가 나오고 CP는 KCV가 되고요. CV는 K-1분의 R, K-1분의 KR 이렇게 돼요. 그럼 W12를 구하려면은 CV냐, W12는 정압 하나, 정적 하나. 단열된 강체 용기. 그래서 정적하라고 보는 거죠. W12 하면은 DU는 CVDT 이렇게 나오고요. DP는 CPDT 이렇게 나오죠. DU는 CVDT, DP는 CPDT.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CV라는 부분이 뭐다? K-1분의 CV는 CV 대신에 R을 써요. K-1분의 R. K-1분의 R. 왜 라지 W12가 되기 때문에 비열비가 아니라 그래서 M이라는 말을 더 붙여야 돼요. MR. DT는 온도 차이죠. 온도 차이. 그래서 DT는 T1-T2 이렇게 하면 되겠죠. T1-T2. T1 온도가 T2 온도보다 높다고 봐야죠. 처음 온도가.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질량이죠. 감체 용기에서. 패들에 의해서 외부의 공기가 5kJ의 일을 행하고 있다. 1 나와 있고, 이거 나와 있고, 또 R이라는 것은 CPCV가 나와 있으니까 CP-CV 이코르 R이니까요. 이건 구할 수 있죠. CP 값과 여기서 적은 CV니까 CV 값 나와 있고, 정압 CP 값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에서 이걸 빼면은 R 값 나오니까요. R 값 구해주고, M 값 구해주고. K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K는 CV분의 CP 이코르 K이기 때문에 K 값 구할 수 있죠. K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서 CV가 0.7165분의 1.030035를 하면 여기 K값이에요. K값. 그럼 K값 구해주고. M값은 질량 M이 요 나와 있죠. 0.2kg라고 있어요. 0.2. R은 요 두 개를 빼주면 돼요. 요러면 빼가지고 구하고. T1, T2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온도 300도 K가 완전히 단열재 용기 안에서 패드에 의해서 외부에 그래서 일을 행한다. 근데 여기서 T2를 모르니까 T2 온도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T2 온도를 구하려면은 T1-T2 이코르는 이거를 이항해야죠. 그러면은 MR분의 W12 곱하기 MR분의 K-1이죠. K-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T1 온도는, 처음 온도는 알았으니까요. T2 온도를 구하려면은 T2 이코르는, T2를 이쪽으로 이항합시다. 그럼 T1 MR분의 W12 곱하기 K-1. 요거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T2를 구해주면 됩니다. T1 온도 알고요. M 질량 알고, R 값 구했죠? R 값은 요걸로 구한다 그랬어요. 그다음 K 값 구해서 W12는 1을 얼마를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1 했다고 해놨잖아요. 5kJ의 1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W12가 5kJ이 되는 거예요. 단위 자체는 전부 맞춰져 있네요. 킬로줄 단위하고 킬로그램 단위가 맞춰져 있으니까 T2를 구해가지고 직접 구하면은 우리가 온도, T2 온도를 구할 수 있어요. 최종 온도, T2 온도 구할 수 있죠?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3번도 구해봤습니다. 33번도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기 1kg을 1MPa 250도의 상태로부터 압력 0.2MPa까지. 그러니까
1kg에 1메가파스칼을 압력의 변화가 P1 압력과 P2 압력 변화가 생겼죠. 온도, T1 온도가 있고요. 이거에서까지 등온이라고 했죠. 요게 히트입니다. 등온 변화인 경우에 외부에 대한 한 일량은 얼마인가? 일량은. 일에 대한 공식 중에서 우리가 등온 변화에 대한, 일과 등온 변화에 관한 공식이 있어요. 일과 등온 변화의 그 일을 하는 W12 이코르는 W12 이코르는 PV는 MRT라는 공식이 있죠. PV, 이 라지 V는 MRT, 라지 V입니다. MRT. P 스몰 V는 RT. 이렇게 PV는 RT. PV는 MRT라는 공식에서 여기서 일은 PV니까요. MRT에 대한 그래서 MRT의 변화죠. MRT의 변화니까 T의 변화를 어떻게 유도하냐면은 MRT라고 놓고요. MRT ln P1분의 P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뭐다? W12고요. PV는 MRT라는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W12는 MRT ln P1분의 P2 또 MRT ln P1 V1 P1 이꼴은 P2 V2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P1분의 P2는 V2분의 V1이 되죠. 그럼 V2분의 V1 이렇게 하면 돼요. 최적의 변화는 MRT ln V1분의 V2로 하고요. 압력의 변화가 있다. 여기서 압력이 두 개가 나오죠. P1, P2가 나오면 MRT ln P1분의 P2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따라서 질량 M은 1이고요. 1kg이고 R은 여기서 공기 기체 상수 R이죠. R 0.287 집어넣고 온도 T는 절대 온도 기준이죠. T1이 되겠죠. 250도가 되니까 250 플러스 273이 되죠. 절대 온도 기준으로 해서 집어넣고요. 다음 ln 로그 함수죠. 자연 로그의 ln P1분의 P2 P1이 250도에서 1메가파스칼 1이고요. 0.2메가파스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W12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해보면은 되겠죠. 이거는 계산기로 직접 풀어야 되겠죠. 네. 따라서 34번 풀었고요. 35번 넘어가겠습니다. 온도가 마이너스 23도인 냉동실로부터 기온이 27도씨인 대기 중으로 열을 뽑아내는 가역 냉동기, 이 냉동기의 성능계수는 앞에서 한 문제하고 또 유사 문제네요. 바로 성능계수에 관한 문제. 성능계수 COP라고 하죠. 입실은 R 이코르는 COP 똑같은 말이에요. W분의 Q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 WQ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Q1 마이너스 Q2분의 Q1 또는 T1 마이너스 T2분의 T1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냉동기에서 들어오는 열과 나오는 열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몰레르 선두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들어오는 열량 이게 Q1이에요. 나가는 열량 Q2예요. 그럼 Q1과 Q2 어느 게 더 커요? Q1이 커요. Q2보다. Q1은 어디예요? Q1은 바로 Q1이 응축기예요. 응축기. Q2는 정발기 쪽이에요. 정발기. 그러니까 응축기 열량이 정발기 열량보다 크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길잖아요. 이거보다 기니까 응축기 열량이 정발기 열량보다. Q1 마이너스 Q2분의 Q1 또는 T1 마이너스 T2. 여기서는 지금 온도가 주어졌으니까 온도를 구해야 되겠죠. 열량으로. 온도가 두 개가 있잖아요. T1 온도와 T2 온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1, T2 온도를 직접 대입하면은 T1 온도는 이게 냉동실로부터 기온이 27도씨인 대기 중으로 열을 뽑아낸다 그랬어요.
냉동실에서 열을 뽑아낸다 그랬어요. 27도 저게 이제 T2가 돼. T1, T2, T1, T2, T1, T2. 이게 T1이에요. 이게 T1이고 이게 T2. 온도가 최종적으로 이거를 열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량이 마이너스 23도가 되기 위해서는 열을 갖다가 계속해서 뿜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니까요. T2고 T1입니다. 그러면 T1, T2가 결정됐으니까 T1은 27도 플러스 273 되죠. 또 마이너스의 T2는 열을 뿜어내니까 마이너스 23도에다가 플러스 273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T1이 되죠. T1이 T1 마이너스 T2분의 방열량. COP는 Q2가 됩니다. Q2가 됩니다. T2가 돼요. Q1 마이너스 Q2분의 Q2, T2가 돼요. 그래서 T2 방열량을 보면 T2가 마이너스 23도니까 마이너스 23 플러스 273 이렇게 하면 되겠죠. T2.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열 전달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건 단열 효과가 커지죠. 열 전달률을 증가시키려면 열 전도가 잘 돼야 되는데 이중 유리창을 설치하게 되면 이거는 단열 효과가 있습니다. 열 전달이 안 되는 쪽이에요. 엔진 실린더 표면 면적을 면적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열 전달률 열량표는 KA의 T분의 T2-T1이라 했죠. 그러니까 면적을 키우면은 열량 Q가 크죠. 열 전달 개수를 키운다거나 두께 T를 키워버리면은 열량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단열을 해버리면 열량이 줄어들고 팬의 풍량을 증가시킨다. 즉 온도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T2와 T1 간의 관계고 냉각 수분포의 유량을 증가시킨다. 만약에 열 전달률은 이런 열 전달률도 있지만 연전수익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냉매 유량이죠. 냉매 유량을 증대시키면은 방열량이 증대됩니다. 냉매 유량 증대가 방열량 증대예요. 방열량. 냉매 유량을 증대시키면 방열량이 커집니다. 냉매가 빨리 순환하면서 순환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방열량이 증대될 수밖에 없어요. 이상기체에 마찰력이 없는 정압 과정에서 열량 Q는 단위 C는 정적 비열, CV가 정적 비열이고요. CP가 정압 비열, K는 비열비, DT는 임의의 점 온도 변화이다. 열량 Q는 마찰이 없는 정압 과정이라고 했죠. Q는 어떻게 해요? 정압이라고 했으니까 CPDT예요. CPDT. Q는 CPDT. 따라서 정적 과정이다 하면 Q는 CVDT. 됐죠? 요거는 P라는 압력, 정압, 요거는 정압이라는 뜻이고요. V는 정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압과 정적의 차이예요. 그래서 37번도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Q는 CPDT.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림과 같이 공기 표준 브레이턴 사이클에서 작동 유체 1kg당 터빈 1은 얼마인가? 이게 펌프 1이에요. 여기가 펌프. 이쪽은 터빈 1이에요. 터빈. H3, H4 차이의 엔탈피 차이가 되겠죠. 펌프 1과 터빈 1은 H3와 H4가 된다. 그 터빈 일량은 W 터빈은 H3-H4가 됩니다. 여기서 H3에서 H4, 터빈 1. 펌프 1은 H2-H1이 되겠고요. 그래서 엔탈피는 H 이퀄은 CPDT예요.
DH는 CPDT고 DU는 CVDT입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정적 과정과 온도의 변화고 엔탈피 변화 요거는 개방계라 그러죠. 개방계 요거는 밀폐계, DU는 밀폐계에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터빈은 개방계 일이고요. 펌프는 밀폐계 일. 이건 밀폐계. 터빈은 뭐다? 개방계. 따라서 터빈 1은 H3-H는 CP DH니까요. CP T2-T1, T1-T2 어쨌든 온도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T3, T4니까요. T3-T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엔탈피 차는 CP T3-T4. 그러면은 여기 다 나와 있네요. T3, T4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적이나 정압이냐 CP 정압 비열이 나와 있나요? 정적 비열과 정압과 정적 비열이 정압 비열 여기 나와 있나요? 1.033 따라서 0035에다가 T3- 독해이니까 이게 절대 압력으로 되어 있죠. T3, T1, T2, T3. T3가 1100도 마이너스 1100 마이너스 얼마? 694.5 이렇게 해서 우리 풀어주면은 답 구할 수 있죠. 답을 터빈의 1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기는 압력이 일정할 때 그 정압 비열이 CP가 1.03 이거이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 연력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이겁니다. 공기 5kg을 위해서 100도씨로 일정한 압력하에서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인가? 우리가 CP에 관한 가정을 유도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그냥 유도하는 식만 우리가 알려줄게요. CP라고 하고요. T1, T2 사이의 온도 차이를 안 알면은 T2-T1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인터그랄 적분 T1에서 T2까지 적분하고 CPDT. 이게 이런 CPDT는 그냥 DH 엔탈피에 관한 DH 이코는 CPDT니까요. 여기 이게 결국은 DH라는 부분이 CP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자, 여기 뭐 그대로 우리가 접근해 주면 돼요. 이 공식 알면 이 공식에서 그대로 접근해 주면 된다. T2와 T1의 온도 차이는 공기 5kg을 0도C에서 100도C. 그러니까 T2가 100이니까요. 100-0이죠. 100-0, 여기. 다시 말하면 이거를 절대 온도로 바꾸지 않고 이거는 일반 온도예요. 그래서 인터그랄 T1에서 T2까지를 해주는데 T1, T2는 T1이 0에서 100이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이제 CP 값이 얼마이냐? CP 값이 여기 있죠. CP가 요거라 그랬어요. 요거. 그럼 이 CP는 1.0053 더하기 0.000079. 여기 CP예요. 그 다음에 DT. 이렇게. 이걸 적분하면은 100분의 1이 나오죠. 100분의 1이 나오고, 이거의 적분 기준은 0.005, 온도 T 기준이 적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T1, T2로 그냥 놔둬도 상관없고요. T1, T2로 놔두면은 1. 이거 적분하면 1.005 얼마? 3에 T2, 온도 T2-T1.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플러스 0.00, 플러스 0.000, 0079에다가, 0.00079에다가 T2-T1. 이게 적분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냐? 1.00925가 나온대요. 1.00925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CP 값을 알았으니까, CP를 알았으니까, 여기서 가열한 열량은 Q 이꼴은 MCP dt T2 마이너스 T1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하면 dt 값을 우리가 절대온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해야 됩니다. MCP 델타 T, MCP 델타 T, 델타 T라는 것은 MCP dt 델타 T. T2, T1 값 알고, CP 값 알고, 질량 알았으니까 열량 Q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준평형 과정으로서 실린더 안에 공기를 100kPa, 300도 K 상태에서 400kPa에 압축하는 과정 동안 압력과 체적의 관계는 PV 일정이며 공기의 정적 비율은 CV이다. 이때 단위 질량당 1과 열 전달률은 어떻게 되냐. 40번 문제죠. 단위 질량당 1이나 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킬로그램당 킬로줄을 말하는 거예요. 1, 열을 두 개 다 구하면 됩니다. 40번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1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 뭐가요? 폴리트로픽 변화라든가, 그 변화가 있어요. 왜? PV N 이꼴은 일정이라 했어요. 이 폴리트로픽 변화일 경우에는 폴리트로픽 단열 변화에 대한 식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온도가 일정할 때 또는 압력이 일정할 때 또는 체적이 일정할 때 폴리트로픽 변화일 때 W12, 2를 구하는 것은 M-1분의 R까지는 뭐예요? 요게 바로 M-1분의 R이 바로 CV라고 그랬죠. CV. KR은 CP고요. R에 보통은 온도가 일정하면 여기서 LN이 붙죠. LN P1분의 P2 이렇게 붙는다 그랬죠. 그런데 M-1분의 R T의 LN 이렇게 붙는데 여기서는 PV는 RT에서 M-1 RT까지 써주죠. RT까지 써주고 폴리트로픽 변화할 때 1-P1분의 P2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폴리트로픽이기 때문에 N분의 N-1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요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럼 W12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열량 Q를 또 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Q는 CVDT dq 이꼬르는 CVDT에서 Q 이꼬르는 CV T2 T1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T1, T2의 온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직접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